7장에서 해야 될 건 2번, 4번, 8번 여러분 질문했는데 얘도 필요한 것만 빨리 보고 갈게요. 1번 보시면 뭐 절대값 들어있는 것이 약간 골치 아픈 녀석이었나 봐요. 그런데 1번처럼 절대값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면 그냥 원래대로 푸시면 되죠. 이거 뭐 1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누어서 풀어보시면 되고요. 2번 절대값이 여러 개 붙어 있어요.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5가 경계가 되겠죠.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5 사이일 때 5보다 클 때 나누어서 방정식을 푸셔도 되는데 이거 그래프 그려서도 풀 수 있어요. 혹시 기억이 납니까? 1번하고 2번. 1차에 절대값 씌워져 있는 1차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어. 왜냐하면 꺾이는 점만 잘 잡으면 되는 거였거든요. 꺾이는 점 딱 찍어 놓고 그 사이사이는 찍찍 그으시면 되고 그 다음 기울기 살펴서 대충 그린 다음에 3 이렇게 선 싹 그어가지고 만나는 거 찾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였는데 다들 그래요. 뭐 그런 거 한 적 있어. 또 하면 되지 나중에. 뭐 그렇고요.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 해보고 안 되면 근해공식. 인수분해 되긴 합니다 이거. 인수분해 하기 무섭게 생겼죠? 근해공식 쓰시면 되겠죠. 그죠? 뭐 하시면 되고요. 2번은 풀고 나면 별거 아닌데 얘도 얘기를 하자면 가우스가 들어있는 방정식이거든요. 크게 보면 가우스가 들어있는 방정식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.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x에 전부 다 가우스가 씌워진 거. 또 하나는 얘처럼 가우스가 씌워진 x도 있고 씌워지지 않은 x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거든요. 근데 첫 번째 경우처럼 x에 다 가우스가 씌워져 있는 경우면 걔는 가우스 x를 그냥 n이라고 치환해서 방정식을 푸시면 돼요. 그냥 x 없이 다 가우스 x만 있으면. 그래서 걔는 그냥 방정식 푸는 거고 대신에 정수해만 잘 골라보시면 되고 얘처럼 x랑 가우스 x가 섞여 있는 녀석의 경우엔 원래는 가우스 x의 값을 확정을 해야 돼요. 고정을 시키는 거야. x의 범위를 잘 조절을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. 얘만 쳐다보면 x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얘는 맨날 0이잖아요. 그래서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라고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거야. 1하고 2 사이면 얘는 맨날 1이고 2랑 3 사이면 얘는 맨날 2니까. 그렇게 해서 요것의 값을 찾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얘는 그 둘 다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냥 x가 있으니까 첫 번째처럼 치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게 더럽게 생겼다고. 3분의 x 더하기 2라니 세상에. 이게 만약에 x의 범위라도 좀 정해져 있었으면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에 따라서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에 따라서 범위를 나누어서 풀 수도 있는데 얘는 그런 상태도 아니거든요.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막 설명했던 거랑 완전 다른 것처럼 생겨가지고 약간 맥이 빠진 녀석이긴 해요. 그런데 이렇게 생긴 것도 있긴 있으니까 알아두고 가자면 결국 포인트는 얘가 정수라는 거야. 가우스라는 건 x는 정수가 아니어도 되지만 가우스 x는 정수라는 거고요. 안에 들어있는 거 아마 들어오게 생겼겠죠? 3분의 x 더하기 2라니 세상에. 그런데 거기에 가우스 씌웠기 때문에 얘는 전체적으로 정수라는 거예요. 얘 어때요? 더하기 2니까 정수예요. 그럼 결론은 뭐다? 이 방정식을 만족하려면 기본적으로 x라는 녀석은 정수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야 뭔가 풀린다고. 얘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다 정수이기 때문에 얘도 정수일 수밖에 없어요. 그 말의 의미는 이거 둘이 같더라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지. 그죠? 그럼 그 상태에서 우변 쳐다보니까 어때요?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결국 2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. 3분의 x 더하기 2에다가 가우스를 씌운 게 2예요. 그런 소리라고요. 가우스 씌운 게 2라는 건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녀석은 2하고 3 사이에 들어있고요. 등호는 여기 붙는 겁니다. 그죠? 그 상태에서 정수 x 찾으세요 라는 말이니까 3 넘어가면 6이에요. x 더하기 2고요. 9네요. 2 빼시면 4에서 7 사이 이렇게 생겼네요. 그죠? 그래서 4, 5, 6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. 요거 2번이었고요.
4번은 약간 말장난 같은 문제인데 이것도. 0이 아닌 세 실수 ABC에 대해서 알파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해래요. 그 방정식의 해를 알파랑 알파바로 나타내세요입니다. ABC가 실수라고 했는데 알파라는 허수가 근이니까 알파바도 당연히 또 하나의 근이 될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긴 방정식은 두 근으로 알파랑 알파바를 가질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이 더한 게 누구냐면 마이너스 a분의 b고요. 얘네 둘이 곱한 게 누구냐면 a분의 c더라.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. 그렇죠? 이게 문제에 주어져 있는 정보라면 얘를 가지고 1번 보니까 어때요? 두 근의 합은 a분의 b예요. 요거랑 부호만 반대고요. 두 근의 곱은 a분의 c로 똑같이 생겼어요. 원래 나와 있는 거랑 얘랑 뭐만 달라졌냐면 1차항의 부호만 달라졌고요. 즉 두 근의 합만 부호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니까 결국 1번 방정식의 두 근은 누구냐면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바 일 거다. 그런 이야기예요. 어떻게 또 생각하면 좋으냐면 우리 이거는 제가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릴 때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비슷한 걸. 아니면 평행이동, 대칭이동 이런 거 할 때 요 녀석으로 바뀌려면 얘가 되어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얘가 되는 거죠. 여기도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제곱할 거니까 어차피 마이너스는 사라져서 다시 얘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요 위에 식에다가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를 갖다 쓴 거고요.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썼다는 건 무슨 얘기야?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 그런 얘기잖아요. 그럼 두 근으로 알파랑 알파바가 있었다는 건 y축을 대칭이동했다는 건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,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었을 거다라는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바더라라는 말입니다. 둘이 더하면 a분의 b 될 거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는 날아갈 거니까 a분의 c가 될 거거든요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. 2번은 뭐 여차저차 풀어서 답을 낸 사람들도 있긴 할 텐데 일단 이거 a가 0은 아니기 때문에 요 방정식의 근 중에 0은 당연히 없겠죠. 그죠? 그래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이거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눌 거예요. x는 0이 안 될 거라서. 그래서 x제곱으로 나누어 보면 c 더하기 x분의 b 더하기 x제곱분의 a는 0 이렇게 생겼고요. 요거부터 먼저 쓰잖아요. 그러면 a x제곱분의 1 b x분의 1 c는 0이에요.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어때? 원래 있던 녀석이랑 비슷하게 생겼죠? 뭐만 다르냐면 x라고 써있던 게 x분의 1로만 바뀐 거예요.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으로 알파와 알파바가 있었다면 요 방정식의 근으론 알파분의 1이랑 알파바분의 1이 와야죠. 이렇게 두 개가 와야 이 방정식의 근이 될 거다라는 소리예요. x 대신에 x분의 1이 들어간 거니까.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이 가장 간편하게 푸는 건데 물론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하거든요.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이 방정식의 두 근을 뭐 베타하고 감마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베타 더하기 감마라는 건 마이너스 c분의 b인데 c분의 b라는 건 여기서 찾을 수 있죠. 마이너스 c분의 b면 이거분의 이거 그냥 통째로 하라는 이야기여서 알파바분의 알파 더하기 알파바 이렇게 생겼어요. 그리고 베타랑 감마를 곱한 건 c분의 a거든요. c분의 a는 요거 역수 취한 거니까 알파바분의 1이다 그런 이야기예요. 둘이 더한 게 이거고 둘이 곱한 게 이거래. 그 둘이 누구냐면 이거 약분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쪼개보면 이거 알파분의 1이랑 알파바분의 1인 거잖아. 그죠? 그래서 그 둘이 하나가 얘고 하나가 얘야. 그런 소리가 되는데
이건 이렇게 굳이 구해보지 않아도 생긴 모양이 개수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ABC고 순서대로 CBA니까 그냥 싹 뒤집어진 거라고 생각해보면 결국 역수치에서 만든 거다라는 걸 눈치챌 수 있다고요. 그죠? 그냥 끄덕해. 그죠? 네.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. 5번하고 6번은 오메가 문제입니다. 결국 오메가라는 건 3개나 6개 단위로 계속 돌아간다는 것이 핵심이잖아요. 그죠? 아니,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해보고 6번 질문하는 사람 나중에 해보고요. 7번 뭐 금액 올라가고 금액 내려가고 이거는 한번 해보면 대충 다 알죠? 식만 잘 세워보시면 방정식 푸는 거니까 됐고요. 마지막 나오는 8번 도형 문제를 한번 보죠. 그림 잘렸네.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ABC에서 요 A예요. 잘렸지만 A입니다. AB와 AC의 중점을 PQ, NN 이라고 하고 MN 반직선에서 연장했을 때 외접원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할 거래요. NP의 길이, 요 길이 물어보고 있습니다. 주어진 힌트는 뭐밖에 없냐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다. 그리고 얘가 중점이에요. 밖에 없어요. 구하라고 한 건 요 길이인데, 자, 이거 이제, 여러분 해설해 보시면, 이게 단원이 2차 방정식이잖아요. 그래서 2차 방정식으로 풀고 있는데, 뭐,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하든지 하고요. 지금 제가 풀이는 2차 방정식이랑 별로 상관없고, 제가 이런 도형 나올 때마다 매번 강조했던 게 뭐냐면, 자꾸 내려가, 이거. 그래, 뭐, 됐다. 행복했으니. 제가 이런 도형 나올 때마다 매번 강조했던 게 뭐냐면, 원이에요. 원주 위에 있는 점 중에 중요한 점 잡아서 원의 중심에다 이으세요. 그랬다고. 왜? 뭐 묻었어? 어쩔 수 없어, 이거. 아, 이거 뚫어지게 봐가지고. 왜? 뭐라고? 아, 코에 비친다고 저게? 원주 위에 있는 점 중에 중요한 점 잡아서 원의 중심에다 이으세요거든요. 다행스럽게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정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, 요 외심은 뭐 내심, 무게중심, 수심 다 일치하는 점이에요. 그죠? 그래서 요게 이제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볼 거고, 당연히 중요한 점 누구냐면 점 P예요. 원주 위에 있는 점 중에 뭐 꼭지점 ABC 중요하지만 P라는 점 당연히 중요하다고. 그죠? 그래서 선을 하나, 점 P에서 저 중심까지 선을 하나 이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. 그래서 얘가 문제를 푸는 키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. 왜냐면 이 선분의 길이는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. 어째서 알고 있냐면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했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 찾을 수 있죠. 찾아보면 이런 건데 좀 숫자 더럽긴 하지만 반으로 뚝 잘라보면 요 변의 길이는 1이고요. 빗변의 길이는 2고요. 그래서 노란색 선분의 길이는 루트 3이죠. 1대 2대 루트 3, 피타고라스의 수 중에 하나예요. 그럼 높이가 루트 3인데 무게중심이랑 똑같다며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겠지. 그죠?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나 똑같을 거냐면 전체 높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거니까 3분의 2 루트 3 이게 반지름의 길이일 거다라는 말이에요. 그죠?
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흰색으로 두껍게 칠해져 있는 것도 반지름이랑 똑같기 때문에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생겼을 거란 이야기고요.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단계인 거지. 원주 위에 있는 점 중에 중요한 점 잡아서 원의 중심에다 이어요. 반지름이라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.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직각삼각형 찾는 거예요. 결국 피타고라스 쓰는 거니까. 직각삼각형 보이나요? 내가 찾아야 하는 선분이 NP야. 저 NP라는 선분이 포함된 직각삼각형이 눈에 들어와야죠. 누구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긴 녀석을 찾았어요. 이거. 이렇게 생긴 거. 저 빨간색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빨간색 삼각형 옆으로 띄워오잖아요. 이렇게. 빗변의 길이는 얼마냐면 3분의 2 루트 3이에요. 반지름이니까. 높이는 얼마냐면 이 노란색 두꺼운 게 3분의 2 루트 3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해보면 이건 2분의 루트 3이에요. 왜냐면 전체 높이가 루트 3이었거든. 지금 M과 N은 AB와 AC의 중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삼각형 AMN은 ABC의 딱 2분의 1로 이게 뭐야? 이게 좀 축소한 그림이잖아요. 그죠? 닮은 비가 2대 1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높이는 이 삼각형 높이의 절반일 거여서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일 거예요. 그러니까 요 길이는 3분의 2 루트 3에서 2분의 루트 3을 뺄 거다. 즉 6분의 루트 3이다.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. 그래서 요 선분의 길이는 6분의 루트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. 그리고 요 위에 변이 문제인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변의 길이를 x라고 보면 요 선분의 길이는 전체가 2였어요. 절반이니까 여긴 1이겠죠? 그거의 또 절반이니까 2분의 1이겠죠? 2분의 1 더하기 x더라 그런 이야기네요. 그죠? 그럼 저거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로 x를 구하시면 되죠.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과 같더라. x 찾아지겠지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시면 x가 찾아집니다. 그래서 원이 나와 있는 도형 보시면 항상 원주 위에 있는 점 중에 중요한 점 잡아가지고 원의 중심에다 이어서 직각삼각형을 찾아보시면 해결된다 이고요. 얘는 뭐 특별히 원 밖에 어떤 접선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또 이런 그림 같은 건 되게 많거든요. 이런 거 있으면 막 여기가 수직이야 이런 거 쓰는 경우 많은데 얘는 접선 같은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떻게든 좀 승부를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림을 찾아보자면 저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찾았다입니다. 근데 네. 더 말하면 헷갈리니까. 그 뭐지? 해설에서는 약간 원주각을 이용해서 풀었거든요. 그 풀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먼저 제가 설명한 건데, 됐죠, 이제? 해설은 어떻게 했냐면, 구해야 되는 길이가 요 길이인데, 그래서 보조선을 긋기를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어요. 그리고 이렇게도 선을 하나 그었어요. 그리고 나서 보면 요 각이랑 요 각이 같아요. 이렇게 생긴 원주에 해당하는 원주각이기 때문에 둘이 같아요. 마찬가지로 요렇게 생겨먹은 호의 원주각과 원주각이어서 둘이 같죠. 굳이 제가 저거 안 보더라도 얘네들이 막곡지각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닮은 삼각형 두 개가 보이죠. 요거 빨간색 삼각형이랑 요거 파란색 삼각형이랑 그래서 얘네들이 닮아있다는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건데 이 길이가 필요한데요. 이 길이에 해당하는 파란색 삼각형은 요 길이잖아요.
이 길이 알죠? 1이에요. 또 요 길이에 해당하는 녀석이 누구냐면 요 길인데 이번엔 요 길이를 알죠? 1이에요. 요 길이는 1 더하기 x예요. 그죠? 그래서 이제 비례식 이용해서 풀긴 하거든요. 이거는 근데 보니까 보이는 거지. 이거 잘 안 보이죠. 듣고 나서 보니 오 맞네 싶긴 한데 이거 좀 일반적인 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추천하기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원주 위에 있는 점 중에 중요한 점 잡아서 중심에다 이어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쓰는 걸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고요. 혹시 이게 보였으면 이렇게 풀어도 되긴 됩니다. 조금 더 범용적인 방법은 피타고라스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. 됐죠? 이게 7장 이야기였고요.